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태풍은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요 라인. 만들어진 태풍은 에너지가 부족한 고緯도 쪽으로 이동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자, 적도에서 에너지가 빵빵하게 남아 돌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길로 이동하려는 이동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본능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이쿠 여기에 무역풍이 불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무역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역풍 빠세.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봐봐요. 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역풍 빠세.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태풍이. 어. 그래서 태풍을 이동 경로를 그릴 때 태풍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의 무역풍 방향 빠세 해가지고 그 합력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가면 됩니다. 자, 30도까지는 무역풍 로우킥을 맞고 이렇게 꺾일 겁니다. 이렇게 30도까지는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편서풍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30도를 넘어가면은 편서풍을 타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북상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게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꺾이게 되잖아요. 가다가 꺾이게 돼요. 그럼 요 포인트가 하나 있겠네요. 요 포인트.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전향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향점. 꺾이게 되는 포인트, 전향점.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 월마다 이동 경로가 다르다라는 거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죠? 10월 달에는 요렇게 휘는데 6월 달에는 이렇게 휘네. 아하, 이 이유가 뭘까? 요게 뭐 때문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구나.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고기압 이렇게 발달하죠. 그러니까 태풍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이 진행 방향, 원래 하려고 했었던 요 진행 방향, 요 여기 요 진행 방향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력하게 무역풍을 더 강력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여름철에는 좀 더 무슨 쪽으로 그렇습니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는 가을 정도에는 동쪽으로 태풍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좀 치우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풍의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압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와중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 방향 기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진행 방향과 빨려 들어가는 방향이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가속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가속.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쪽은 진행 방향과 불어 들어오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완전 상쇄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안전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향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할 거고 왼쪽은 안전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부산은 지금 안전 반원입니까? 위험 반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험 반원입니다. 자, 그럼 태풍 경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전반원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안전반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구름 한 점 없이 막 화창하고 맑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덜 위험하다. 태풍이 태풍인데 그래도 좀 덜 위험하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태풍 경로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위험반원에 있겠네요. 자, 볼라벤 마찬가지로 위험반원에 있겠네요. 자, 삼바 갔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서쪽에 있는 뭐 인천도 괜찮을 것 같고 오른쪽 보니까 포항 쪽은 좀 위험하겠네요.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풍의 풍향 변화 이 파트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처음 보면은 좀 낯설 수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가 있고요. 관측자 지금 여기 그냥 그대로 있고요. 볼라벤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볼라벤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태풍이 잘 봐요. 어차피 저기압이잖아. 여기 있을 때 태풍이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 있어. 오케이. 그냥 이게 진행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죠? 잘 봐봐요. 자, 내 기준에서 자, 얘는 지금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여기 있을 때만 봐봐요. 여기 있을 때 바람이 사방에서 이렇게 빨려 들어올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느낌일 거예요. 맞죠? 자, 여기로 태풍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빨리 들어갈 거. 주변에 있는 거 다 빨아들이는 이 저기압이잖아. 주변은 다 고기압이야. 자, 일로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봐봐요. 지금 내 기준에서 보면은 바람이 태풍이 이동할수록 바람이 요렇게잖아. 자, 그러면 요 방향은 시계요, 반시계요. 풍향이 어떤 방향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잘 들어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는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바로 문장으로 때려 박습니다. 잘 들어봐봐요. 자, OX로 대답하면 됩니다. 태풍이 진행하게 되면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그렇습니다. O입니다. O.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OX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과학 파트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문장으로 들으면 머릿속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대기과학 파트에서는 문장을 보고 이미지가 떠오르게만 연습하면 킬러 문제들은 웬만해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뭐 요거는 뭐 반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로 간다. 됐죠? 요 문장은 그냥 이게 O인지 X인지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태풍의 소멸입니다. 자, 결론만 말하면은 육지에서 상륙해서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면 태풍은 소멸됩니다. 끝.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림은 좀 보고 가야겠죠. 이렇게 의기양양한 태풍이 있습니다. 의기양양. 근데 육지에 가면은 죽는 거야. 방금 막 이렇게 여기 풍속이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여기 육지로 오면서 약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다시 하면 이런 그러면 태풍. 근데 와서 육지하니까 사르르. 약간 진짜 무슨 파스하고 사라지는 느낌이죠. 육지 한번 싹 거치니까 파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스스. 느낌 좋죠. 이런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쉬운데 뭐 소멸 파트는 왜 넣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냥 소멸하는데 뭐 그냥 없어지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딱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딱 하나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넣은 겁니다. 자, 태풍이 수증기의 잡열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서 물 공급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태풍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압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기압이 그렇죠. 높아집니다. 자, 태풍의 누는 하강 기류가 발생할지 몰라도 그게 고기압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한 나머지 저기압인데도 불구하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지. 그게 고기압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태풍은 본디 저기압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덜 저기압이 됐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즉 기압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총 8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 2가지 뭐였어요? 그래서 위도랑 수증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원은 뭐였습니까? 잡열이었죠. 그 다음에 태풍의 구조는 태풍의 눈이 있었고 나머지는 미쳐 돌아간다. 그 다음에 규모가 토네이도보다는 훨씬 크다. 그 다음에 이동 경로에 의해서 위험 반응, 안전 반응 결론됐고요. 그 다음에 무역풍 로우킹 맞았었고, 그 다음에 태풍의 풍향 변화 시계냐 반시계냐 맞고, 그 다음에 소멸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악기상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